혹시 그거 아세요? 수백 년 된 고전. 그 낡은 책장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정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는 거요. 오늘은 이 고전, 삼자경에 나오는 단 한 구절로 맨날 반복되는 실수랑 고민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그거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본질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꿰뚫는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매번 비슷한 이유로 일을 그르치거나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아니면 야심차게 세운 새해 계획이 작년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흐지부지 되는지. 우리 도대체 왜 자꾸만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이라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 이게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랍게도 수백 년 전의 고전 삼자경이 아주 현대적인 해법을 우리한테 딱 제시합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말이죠. 이 삼자경이라는 게 원래는 어린아이들이 처음 공부할 때 보던 교과서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딱 세 글자 안에 꽉꽉 압축시켜놔서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야 이게 이런 깊은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를 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17사 전제자, 제칠한 지흥쇠. 이 짧은 12글자 안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지루하게만 느꼈던 역사를 도대체 왜 배워야만 하는지 그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 각 구조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17사는 그냥 특정 역사책 몇 권을 말하는 걸 넘어서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기록, 즉 거대한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는 치와 란, 다시 말해 질서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록을 왜 분석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흥과 쇠, 즉 성공과 실패의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흥망성쇠. 이 네 글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삼자경은 역사가 그냥 옛날 사건들을 줄줄 나열한 게 아니라 성공과 실패, 번영과 쇠퇴의 패턴을 해독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북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단순히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고 돌듯이 모든 것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한껏 번영했다가도 결국엔 쇠퇴하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 거대한 순환에 대한 우리 인류의 가장 상세한 관찰 기록인 셈이죠. 역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상태입니다. 바로 치와 란이죠. 어떤 리더의 어떤 선택이 공동체를 즉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었을까?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결정이 즉 혼란과 실패를 불러왔을까? 역사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와 란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흥과 쇠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무슨 일이 있었게를 달달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분석하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수백 년 전의 지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작은 역사책으로 보고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돌려볼 수 있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문제가 아주 완벽하게 설명되죠. 매번 시험 전날 벼락치기하고 결국 성적이 안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실패, 즉 쇠의 역사입니다. 이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벼락치기는 아니구나, 꾸준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적인 성공, 즉 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흥과 쇠의 패턴 분명히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역사의 진짜 힘은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설 때 발휘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사회,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인류 최고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같은 거예요. 이건 그 시뮬레이션의 가장 확실한 예시죠. 우리는 세종대왕 시대를 보면서 어떤 리더십이 소통과 혁신을 통해 나라를 치해 상태, 즉 번영으로 이끄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산군 시대를 통해서는 독단과 폭정이 어떻게 한 사회를 즉 혼란과 파멸로 몰아넣는지에 대한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죠. 우리가 직접 왕이 돼서 나라를 경영해보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말이에요. 결국 삼자경이 말하는 역사 공부라는 건 과거의 사건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라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열쇠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바로 이 말처럼요, 역사는 그냥 암기해야 할 사건들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꺼냈을 수 있는 수많은 성공 전략과 실패 사례가 가득한 지혜의 보물창고인 겁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는 피하고, 결국 미래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통찰력을 얻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삼자경의 이 짧은 12글자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역사책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비춰줄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위한 나침판으로 삼으시겠습니까?